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20일) 눈 오는 금요일입니다. 작성 지시했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장관님. 문체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왜 지시하셨습니까? 김기춘 실장님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막으세요? 먼저 블랙리스트 막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희대의 악마는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실토했고요. 지시자로 김기춘을 지목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극우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가족에 대한 반대 집회를 조작한 것. 그간 부인해왔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식을 비극적으로 잃은 세월호 가족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뒤에서 공격을 지시하고 여론을 조작한 그녀에게 악마라는 표현은 악마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조윤선은 장관직을 안고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을 유지한 상태로 말입니다. 일벌백계로 그 흉악한 죄가를 단단히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땅을 뒤덮은 눈처럼 세상을 하얗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속은 당연지사입니다. 조윤선 그리고 김기춘 두 악마의 가장 강력한 응징을 온 국민과 함께 열망하며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정치평론가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김 PD님. 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끝내 실토했군요. 네, 구석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예. 이게 생각보다요, 특히 가진 사람들이 구치소 이런 데 들어가서 당신 이렇게 하면 징역을 3년 살아야 돼, 5년 살아야 돼 이러면 진짜 하얗게 질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랑은 수준이 다르죠. 전과자들은 다 아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어떤 이 공포가 있는데, 예. 그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몇 년 동안 이 수위를 잊고 지낸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나. 자괴감을 느낍니까? 그렇죠.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는 자괴감을 느끼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너무 많았고 예.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바쳤다는 국장 과장들의 진술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져나가기 어렵겠죠. 예. 야, 그러니까 불명예 이건 차치하고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진다. 이것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지난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말이죠. 조윤선 장관은 미동도 안 했어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나는 무관하다는 진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막상 이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입을 여니까 허탈합니다. 이게 보면 제가 최근에 조윤선 장관 옛날 사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빨간색 립스틱을 즐겨 바르더라고요. 예. 근데 국회 올 때는 어디서 그렇게 병들어 보이는 화장을 갖고 오는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공을 들인 화장이에요. 근데 되게 창백해 보이게 입술도 항상 영어로는 페일이라 그러는데 이제 좀 뭔가 병약해 보이게 이렇게 바르고 나와서 앉아서 되게 낮은 톤 목소리를 조분조분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1000번, 10,000번 말씀하셔도 저는 정말 그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할 때는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제가 차은택 게이트를 연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순실 차은택이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몇 천억의 예산을 자기들이 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걸 이제 김종덕 장관의 쪼하에 진행해왔던 거고 2017년이 어떤 해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추수하는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이제 추수관리인으로 장관을 들여오는데, 최순실과 조윤선 사이에 어떤 미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최순실의 허가 없이 여기에 장관을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가장 많은 예산들을 집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역할 사람을 찾았던 거고, 그 적임자로 전 본인이 자처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블랙리스트 작성 등등해서 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많은 의원들이 느끼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시종일관 나가다가 특검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 좀 사실 되게 허탈합니다. 한편으로. 예. 그렇군요. 증거인멸과 관련한 정황도 많이 포착이 됐고요. 조윤선으로서는 자신에 대해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결국 굴복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청문회 때 발언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 발언들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의원이 뭘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모든 말이 의원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대화의 시작은 항상 의원님이었죠. 그래서 이용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의원님 그러면 자꾸 좀 대답 좀 하라고 이제 17번씩 똑같은 질문하고 이랬었는데. 예. 예전 사필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드디어 그 비싼 화장 안 한 그 민낯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매우 환영합니다. 그 조윤선 씨가 이렇게 자백을 했다면은 본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고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도 시켜서 한 거라고 하더라도 자인하는 셈이고 그렇다면은 장관직부터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장 내놔야죠. 이거 지금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한 마당에는 당장 장관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상황에서도 최순실이 그렇게 예산을 해보는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 결산 소위에서 이제 2017년 예산을 할 때
자기들이 731억 원을 깎아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야가 전부 다 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1748억 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모자란 거였는데 네. 그때 조윤선 장관이 막 큰소리 치면서 막 반대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많이 깎냐고 오히려 큰소리 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최순실하고 뭔가를 해먹으려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사퇴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오늘 그 교문위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예. 관련된 논의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조윤선이 나왔어야 했군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상황이 이쯤 되면은 황교안 씨가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권한 대행이라면. 그저 패밀리인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래요. 조윤선. 아, 정말 그간에 했던 거짓말들 생각하니까 막 울분이 치솟습니다. 영혼 없는 공보기계들 예. 평소에 앉아서 그냥 고시 준비나 하고 이 사람이 이제 85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있었을 나이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진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만 들여다보다가 고시 합격하고 정치권에 불러주니까 또 좋다고 와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나중엔 시킨 대로 범죄까지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 예, 전 충분히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공무원 하려는 사람들, 장관 하려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도 내려놓아야 할 테고요. 이제 김기춘이 답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제 공범인 조윤선이 털었으니 그 지금 그렇죠. 이제 뭐 김기춘으로 화살이 옮겨갈 거고 김기춘 박근혜 관계를 밝히고 김기춘 우병우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특검이 계속 쭉쭉 전진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춘은 끝까지 버틸까요? 조윤선이 이렇게 얘기한 마당에 정무수석이 한 얘기인데요.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버티더라도 처벌을 면키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또 버틸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로 확실하게 굳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럼요. 예. 오늘 그 보도를 또 보니까 말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서 기각 사유로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했다. 야, 이런 식이면은 박근혜도 구속 못 시키잖아요. 못 시키죠. 그 더 생활 환경이 좋으신 분인데 혼자 사시고. 글쎄 말입니다. 또 가끔씩 약도 드셔야 하고 맞으셔야 하고. 그렇죠. 예. 변기도 더러운 변기 못 쓰시고. 그럼요. 예, 개인 변기도 있어야 되고,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절대 구속영장 청구해서 안 될 뿐입니다. 예. 이런 족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이 고시 준비해서 공부만 했던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조 의원까지 포함해서. 네네. 예. 아니, 손혜원 의원께서는 평소에 이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 발언 태도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저희도 강하게 비판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종일관 자기는 정말 죄가 없다고. 예. 어찌나 가증스럽게 비는지 정말. 예. 특히 최순실과 자기는 모르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렇죠.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은 왜 이렇게 다 그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공부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허술하게 그림을 짰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땐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방심을 한 거죠. 예. 정호성하고 최순실도 문자로 주고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조금만 보완할 생각이 있었으면. 예.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것만 봐도 기자들이 얼마나 안하무인이었는지를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고만장한 그들의 태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특검이 수사할 의욕을 잃고 해체하기로 했다고 합니까? 네, 그럴 줄 알았지. 세금 도둑이란 프레임으로 박영수부터 줄줄이 잡아넣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안종범의 업무 수첩, 그거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기업들 삥 뜯으라고 한 모든 기록이 다 탄핵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이라고 아시는지? 박주민? 걔가 누군데? 거지. 아, 거지? 걔가 왜? 1월 말로 변론이 끝나고 2월 초쯤 판결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씨발, 그러면 내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거야? 송구스럽지만 특검 시한이 2월 말인데 그 전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하시면 바로 체포에 구속도.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조의원 보고 하라고 해. 응? 그리고 조의원한테 기름 좀 치라고. 무슨 돈으로? 삼성 보고 하라고 해야지. 응? 내가 합병시켜준 거 아직 미수금이 있었다고 하고. 카카, 그게 말입니까 발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씹새끼. 야, 너 맞는 게 즐겁구나. 카카, 이재용 별명이 제드래곤입니다. 쥐드래곤이 아니라 용이라고 해서 제드래곤인데, 근데 이재용의 용은 한자로 용용자가 아닙니다. 이재용의 용은 다음 중 어떤 한자 용과 같을까요? 1번 용광로의 용. 2번 피부 미용할 때 용. 3번 시용 기자할 때 용. 4번 MBC 청룡할 때 용. 5번 용두질 할 때 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
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Ed è Cicani e Makassar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국외대 민경중 초빙교수 만나겠습니다. 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하루가 지났습니다.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쏟아졌다고요? 예, 어제 새벽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던 외신들이 예. 하루가 지난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제목을 보면요.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받던 이 관대한 대우에 비해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대중들의 분노가 큰 타심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와 달리 삼성의 재벌 총수가 일단 구속영장을 두고 또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법원이 또 특검이 진전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외신들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회사의 리더가 한국의 부패 스캔들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CNN 같은 경우도 이 삼성의 이미지가 갤럭시 노트 7 폭발보다 더 크게 실추됐다. 이런 제목을 짓고요. 예. 그다음에 블룸버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즉 이부진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 리더십이 재편될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예. 포춘지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보다도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목들만 놓고 보면 지금 어제 그 단편적인 긴급 뉴스보다는 훨씬 삼성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국의 지도자라면은 자기 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 부패 스캔들에 끌고 들어와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렸네요. 박근혜라는 지도자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잘못 뽑은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신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관심을 갖고 있지만 외신들의 반응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범죄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의 그 여러 가지 그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신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외신들은 그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보다도 이재용 씨가 과연 경영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삼성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 떨어진 거에 대한 그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시안의 이승선 기자가 쓴 기자수첩 그 기사가 저는 오늘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인용한 그 기사 대목을 잠깐 소개하면요. 이 삼성에 대한 신간을 출간 예정인 제프리 케인, 삼성 제국이라는 책을 이 서울 저널리스트거든요. 서울에서 주재하는.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떠나서 삼성이 봉건 왕조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삼성을 첨단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삼성의 비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주나 파트너들에게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프리 케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등 아시아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윌리엄 패색은 미국의 금융 전문지 밸런스 칼럼에서 아예 삼성과 같은 상장 기업이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경영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행태라면
차라리 상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질타했다고 이승선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망신스럽습니다, 진짜. 이 삼성이 그동안 정말 기를 쓰고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쌓아왔던 게 바로 명품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순실 사태로 그야말로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기업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필요하지만 그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전에 경영 전문가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2010년에 갤럭시 S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싸구려라는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이 명품 이미지를 삼성이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일개 평범한 사람 앞에서, 물론 그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경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에게 쩔쩔매면서 수백억 원의 말을 사주고 그 딸을 케어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떠한 그 작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명품 이미지가 금이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 9월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배터리 결함으로 출시 2달 만에 갤럭시 노트 7을 접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도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명성이 훼손을 당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부분은 더 큰 손상을 입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이미지가 깎이고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오히려 한국의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는 것이 한국의 리스크,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는, 그리고 한국 경제의 불안한 어떤 전망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 재계나 일각의 그 재벌 신문들 쪽에서는 마치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면, 또는 재벌 총수들이 구속이 되면 한국의 경제가 마치 흔들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외신들은 그런 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내세웠던 1등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군요. 이 순식간에 이미지 무너지는 걸로는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요.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해서 곳곳에서 망신살을 뻗고 있는데 외신들은 이거 주목하지 않습니까? 외신들도 이 잦은 발언의 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주목을 하고 있지만요. 예.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에서 그동안 했던 행보들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CNN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토니오 구테레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과의 공식 일정을 비교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은 말하자면 노트가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 즉 역으로 구테레스 총장은 노트가 없이도 유엔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즉 이것은 우회적으로 반 총장은 노트가 없으면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참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이 유엔에 머물면서 국제적 분쟁을 특별히 해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유엔 전문 취재 외신 기자들의 대목들을 인용하는 글들도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대선 레이스에 몸을 담았지만 외신들도 과거의 그 유엔에서의 행적과 앞으로의 한국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계속 비판적인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을 엇갈려 하면서 관심을 좀 쏟을 것 같습니다. 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고비열사를 했군요. 이제 드디어 트럼프의 시대가 내일
도래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고별사를 했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이제 외신 CNN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현직 장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또는 전현직 장관들이 이렇게 줄줄이 구속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참담한 마음을 좀 금할 수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나 존 케리,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공직에서 명예롭게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요. 특히 그 존 케리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국무부 직원들이 마치 아이돌 팬과 같이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 그냥 대통령 주변에서 마치 그 수첩권에서 열심히 받아쓰기나 하는 그런 장관들하고 예. 대통령과 격이 없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이 끝까지도 자신의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는 존 케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 현재 한국의 상황들과 많이 좀 그 비교되면서 참담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어제 혹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쇼핑백을 옆에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쇼핑백을 받는 분이 물론 삼성의 직원이겠고 수행이긴 하겠지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 왜 쇼핑백을 자기가 들고 타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쇼핑백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그 승용차 뒷좌석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예. 역시 곱게 자란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쇼핑백 하나조차도 들고 타지 않고 자신의 직원에게 건네는 모습, 황태자적 모습, 이것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조희연 판사가 이재용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각 사유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이거 보면은 그 귀하신 분이 어찌 그 감옥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또 그리고 그 하찮은 물건을 왜 손에 들게끔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어제 조희연 판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어느 포스팅에 보니까 조희연 판사가 18시간 동안 고심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신의 미래였을 것이다 하는 그 포스팅이 참 눈에 띄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민경종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 힘들어도 작은 촛불이 되어주는 당신이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바른 마음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정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이제 새싹당 콩차는 www.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창걸몰은 한글입니다.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는 1월 3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실시간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심층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더해 이슈 현장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내 생중계해드립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뉴스 헬리콥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 그냥 뭐 기업들 앞날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총수 풀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기각하는 일.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렇게 기각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뭐 그냥 넘어가는 국민은 없어 보이고요. 그럼요. 네.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생각도 많이 하시고 여러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오늘은 역시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서 두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제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조국 교수님께서요, 페북에 올리신 글인데요.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 점을 간과했다. 요컨대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다.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 제가 이 법을 몰라서 이 조국 교수님의 법리적 해석에 뭐라고 말을 할 처지는 아닌데요. 이 경제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국 교수님은 뭘 주장하고 계시냐면
상대가 이재용이므로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의연 판사가 그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특수성이냐?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거대 조직의 수장과 그 밑의 2인자 똘마니들이 함께 모여서 수장의 범죄를 감추려고 공모를 하면은요. 뭐 삼성의 변호사 라인 그리고 돈 많이 받고 있는 인재풀들이 워낙 막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범죄를 은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 교수님의 주장은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두목하고 부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진실 은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일단 두목하고 똘마니들을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과거에 전주, 광주 강연 때 경제학 게임 이론 중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딜레마의 핵심도 일단 두 죄수를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러면 술술술 분다는 겁니다. 예. 동지들을 배신하고요. 이게 각 개인한테 유리하도록 게임 구조를 짜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게임 이론에 따르면 장시호가 최순실을 배신한 이유도 같을 거라고 봐요. 일단 둘을 분리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너 다 뒤집어 쓴다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러면 술술 풉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요. 예. 둘이 밖에서 있어서 막 의사소통하고 이러면은 안 불어요. 그런데 어제 동시에 소환을 해가지고요. 둘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술술술 불게 되는 거죠. 게임 이론에 따르면 조윤선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전제는 하나죠. 특검이 둘을 동시에 불러서 나눠 분리시킨 겁니다. 이런 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분열시키는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놀라울 만큼 성과를 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랄한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역사를 감히 공포와 분열의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연대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됩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조국 교수님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재판을 통해서 긴 싸움을 해야 한다면 일단 삼성의 1승 이걸 인정하고요. 그래 니들이 저 판은 이겼어. 기분은 좀 더럽지만 이긴 건 이긴 겁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님 말씀대로 최지성, 장충기 이런 오른팔 왼팔부터 쳐내는 것도 게임 이론으로 보면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공범을 저지른 죄수들을 흔드는 최고의 전략은 일단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예. 모여있으면 흔들기가 어렵고요. 사적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어제 오늘 SNS 해시태그로 특검 힘내라 이게 많이 퍼지는 모양인데요. 예. 저 역시 열렬히 특검을 응원합니다.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요. 편파 판정으로 한 판 진 겁니다. 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도 기르고요. 특검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런 특검 힘내라라는 해시태그로 또 촛불로 열렬히 응원을 할 거고요. 방송을 통해서 특검의 선전을 진심을 다해서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응원합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현대차 파업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던 기억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완배 기자님께서. 네. 그때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네, 오늘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예, 이게 제가 아마 방송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저는 어제 유난히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처음 만난 게 정말 가까이서 만났어요. 한 1, 2m 거리에서요. 그게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였습니다. 예. 외환위기 직후에 정리해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현대차 노동자들이 격렬한 파업에 나섰고요. 현대차 사측도 거의 직장 폐쇄에 가까운 강경 입장을 띠면서 파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내 기자였고 현장에 울산에 취재를 갔는데 저는 파업 현장을 그렇게 해서까지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가슴이 쿵덕쿵덕 뛰더라고요. 근데 이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파업인 게요. 정리해고라는 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시도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냥 현대차 노동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최초의 선례가 되는 겁니다. 수천만 노동자들의 운명이 현대차 노조원들의 어깨에 걸려 있었던 거죠. 파업이 심각해지니까 DJ 정부 때요. 정부가 합동중재단을 울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합동중재단 단장이 노무현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이 합동중재단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막 국민의 정부 초기에 이 초대형 파업을 대화로 마무리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부총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노사 양쪽을 쉴 수 없이 오가면서 협상에 매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기록을 보니까 8월 19일이더라고요. 그때 협상안이 거의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 양측이 워낙 부담이 큰 파업이었기 때문에 외나무다리 혈투에서 그걸 노무현 부총재께서 아마 잘 협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쯤에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타결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2일이 되면서 분위기가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20일에 조중동 3사가 일제히 현대차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요. 현대차 사측은 절대로 협상단의 중재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이런 요구를 사설로 막 쏟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신문사에서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1998년 여름까지는 동아일보는 굉장히 친정부, 그러니까 친 DJ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예, 일종의 여당지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중앙은 그렇다 치고 동아가 그때 확 돌아서 버리니까요. 예. DJ 정부와 노무현 협상단이 정말 난감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저도 현장에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회사 분위기가 협상단 파이팅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확 엎어져 버리죠. 회사 측이 보이콧, 노무현 협상단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그냥 확 보이콧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 파업 끝나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몽규 당시 현대자동차 사장이죠. 예. 동아일보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 감사하다고 부서별로 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계에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신문사예요. 네,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확 돌아버린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20일 밤에 노무현 부총재께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기자실을 찾았어요. 예. 무슨 브리핑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되게 허탈한 표정이더라고요. 전날까지 협상이 다 됐는데 조중동이 지랄을 해서 판이 엎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부총재가 정말 지친 표정으로 한마디 하신 게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세구나. 이 사람들이 참 세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근데 아마 그런 뜻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도 없고 자세한 설명도 없었지만 한국의 재벌, 보수 언론, 이 카르텔이, 이 기득권 구조가, 이 담합이 진짜 세구나. 협상을 다 해놨는데 얘네들이 짜고 판을 엎어버리니까 확 엎어지는구나. 참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지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회상은 그런데요. 제가 이제 다시 2017년으로 돌아와서요.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재용 영장 기각의 재개, 기업 사정을 그만두고 국정농단을 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목이 받은 쪽은 빼고 공여자만 처벌 시도는 이례적, 경영 무시한 수사는 무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기각한 사건을 계기로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행해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대기업 쪽으로 편중돼 진행되는 모양새를 띠다 보니 마치 특검이 재벌 사정에 나선 듯하다는 재계 측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지금 국민은 수사의 목적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이 수사의 중심인데 오히려 재계를 얽어매면서 본말이 전도된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특검이 그동안 객관적이고 엄정한 법리보다는 여론의 편승에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1998년 노무현 부총재의 심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참 이 카르텔들이요. 여전히 셉니다. 예, 참 센 거죠. 영장 기각을 계기로 보수 언론들이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재용을 풀어준 사법부, 보수 언론은 다시 특검의 수사가 경영을 무시한 정도를 벗어난 수사라고 비난을 시작합니다. 진짜 생각해보면은요, 이 기득권 카르텔들은 더럽게 센 놈들인 거죠. 예,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 따위 기사를 뻔뻔스럽게 써내려갈 수 있는 건 용기를 넘어서 만용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먹힙니다. 사법부와 기득권층들 사이에서는요.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데요. 기득권층사들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긋지긋하게 센 놈들인 겁니다. 네. 근데요, 하지만요, 저는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여전히 1998년과 지금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예.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1998년에는 촛불이 없었고 지금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느낀 건 노무현 부총재의 표정은 정말 외롭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담배를 나가서 한 대 이렇게 탁 피워 부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이 넘는 촛불이 우리한테 있죠. 뭐 외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지들이 있으면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조선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에게는 지칠 권리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용민 PD님께서 방송에서 꽃다지의 주문 그 노래를 틀어주신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엔 너와 나는 간대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엔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이게 아마 이 노래의 제목이 주문인 거는요. 이 주문을 계속 우리가 중얼거려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이 노래에 동의합니다. 더 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저부터 고백을 하자면 약간 그 방심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영장 기각으로요. 쟤들이 얼마나 센 놈들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대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참 세다 하시던 그 표정도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생각이 든 게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방심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거리로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엄청나게 춥다는 거죠. 그리고 눈도 지금 뭐 많이 쌓여 있고요. 하지만 2017년 1월의 시민들은요. 2016년 12월의 시민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촛불을 들고요. 내일 거리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문 1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배 기자님, 내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 넘치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감대였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 넘치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영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영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영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에게 축배일까 독배일까? 국민은 더 이상 삼성을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임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갑 중의 갑, 삼성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이분들에게는 구문일 것 같아요. 익숙한 또 일상이고요. 바로 반올림,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분들을 돕는 단체. 잘 아시죠? 예, 권영은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권영은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의 그간의 거주 환경을 고려하면
구속은 불가하다. 조희연 판사가 이런 내용도 영장 기각 판결문에 넣은 모양입니다. 이재용 영장 기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는 피해자들이 농성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그 내용에서 생활 환경까지 고려했다라고 하니 네.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472일 동안 삼성과의 대화를 요청해 왔었어요. 예. 예, 우리의 그 편안한 생활을 다 팽겨치고 거리에서 이 불편함을 감수한 거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사과 좀 받고 네, 보상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예. 아, 네. 이재용은 그간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그것을 또 배려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더 공분을 샀죠. 네. 그 반올림 집행위원장으로서 네. 어떻습니까? 삼성의 이런 다시 할게요. 예. 그 반올림 집행위원장이신데 이 집행위원장 입장에서 삼성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삼성은 갑 중에 갑이죠. 저희가 반올림이 삼성과 싸운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응원을 하면서도 우려를 했던 것이 어떻게 삼성과 싸울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싸움은 어렵다라고 했던 것이 10년 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껏 운동을 한참을 해온 이들조차도 삼성은 두려운 존재이고 싸워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에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나오면서 저희가 겪은 삼성은 힘이 세긴 하지만 상당히 추악하다, 그리고 허술하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가까이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 느낀 삼성의 그 민낯은 그리 뭐 지적이거나 뭐 세련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으로 사람을 구슬려 볼까? 네, 별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예, 실제로 뭐 이런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법원에서 기각받는 건 뭐 식은 죽 먹기다, 100% 기각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삼성의 고위층 사이에서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삼성 소초 사옥에는 기자들은 4,500명 그리고 변호사나 그 법률가들만 해도 수백 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분들이 하는 일을 뭐 공정하게 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탄압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꼼수를 써서 이것을 취할까? 그것을 연구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정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기사로는 악담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반올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사들도 쏟아지거나 아니면 법적 대리인으로서 이제 그 삼성이 취하는 것은 노동자의 위치가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의 위치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기업주 그것도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복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 한 명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인 거고요. 그쵸. 예. 자, 이 삼성 권력에 맞서고 있는 반올림. 이 돈의 거센 공세 앞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말이죠.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압니다. 네.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해결이 됐다라고 말을 한 것은 삼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입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기사를 써주는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리에서 저희가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삼성에서 뭐 했다고 하는 그 보상이라는 거는 삼성의 기준으로 삼성이 만든 보상위원회, 뭐 이름만 보상위원회고요. 자신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심사하고 집행하는 구조였는데 그 내용조차도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온 증언에 따르면 삼성이 찾아와서 그냥 이 돈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 그것도 뭐 3개월 안에 딱 한시적인 보상이었던 거죠. 그러니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이게 그냥 유일한 기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상을 받긴 했으나 그 내역이 무엇을 위한 내역인지도 몰랐고요. 예.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이 삼성으로부터 받았다 이라고 외부에 유출할 시에는 그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라는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서류를 쓰게 했어요. 그것이 저작년에 계속 벌어진 일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16일이었죠. 월요일에 연결식이 열렸던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노동자 고 김기철님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와 이런 것들이 너무 힘에 겨워서 보상을 삼성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상을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재발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재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도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다시는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 본인의 치료비는 그 보상금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이 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상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피해자들이 필요에 의한 보상, 그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 그리고 배제 없는 보상이 아니라 삼성이 그냥 피해자들에게 입막음하기 위한 보상이었고, 그러기에 저희 반올림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과 역시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약속은 삼성이 했다고 하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직업병 문제 해결이라는 그 문구에 많은 이들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건 오해이고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른바 삼성의 언플이었군요. 언론 플레이. 그렇죠. 그 교섭팀이 법률팀에서 어느 날 그 커뮤니케이션 팀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섭팀들은 다 언론사 출신이었습니다. 야, 언론을 아는 사람들, 선수들을 이제 취업시켜가지고 전관을 이용한 그런 로비를 펼쳤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맞습니다. 전혀 안에서 교섭장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들이 교섭이 끝나고 그분들이 브리핑을 간단하게 하면 언론인들은 그러죠. 리드를 뽑고 제목을 뽑고 야마가 일단 야마 말씀 그쵸. 그것을 이미 정해온 것들을 기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은 고 황유미 씨께는 500만 원을 줘놓고는 정유라한테는 300억을 주었다. 이런 그 참 단시거린 기가 막힌 이런 짤방들 또 이런 성토의 글들이 SNS에서 돌고 있는데 그 정유라 파문을 보고 또 이번 그 삼성 최순실 게이트 연루 과정을 보고 우리 반올림 식구들은 어떻게 판단하던가요? 네, 정말 참담했죠. 유미 씨 아버님께 정말 그 투병 과정 중일 때 삼성이 내민 것은 단돈 500만 원이었는데, 근데 그것밖에도 없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내밀었는데, 치료비가 너무 절박했던 아버님은 정말 울면서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삼성은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비선실세 권력자에게는 수백억을 정말 갖다 바쳐요. 그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비교가 돼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 말고도 그 삼성 LCD에서 일을 하던 한혜경님은 지금 뇌종양 수술 후 1급 장애인이신데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는 승마 치료예요. 그런데 정작 승마 치료가 필요한 혜경 씨는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농성장을 오가면서 자신의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정유라에게는 비선실세의 딸이라는 이유로 수십억짜리 말을 사주고 계속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게 돼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그 시기가
그때 돈이 오간 그 시기가 마침 삼성과 저희의 대화가 끊어지던 시기였어요. 지금 와서 유출을 해보니 저희가 조정위라고 해서 또 권고안을 받게 되었거든요. 뭐 1,000억을 삼성에서 출연해서 뭐 보상도 하고 재배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뭐 그런 류의 내용이 나왔던 것이 2015년 7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은 그 다음 날인 바로 7월 25일에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독일로 날아가고 그래서 돈이 건네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삼성은 특별한 노동자를 안타까워서 정말 보상과 배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승계에 걸림돌이 되었던 반올림을 치우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입막음을 좀 하고 그러려고 했으나 권력 실세에게 돈을 뭐 1,000억보다도 더 적게 갖다 바치면 자신들의 승계 문제 뭐 탄탄하게 지금 약속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올림과의 대화도 끊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농성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정말 열불나네요, 진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위원장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1등 기업이고 하니 뭐 꼭 경영자가 이렇게 감옥에 가면은 뭐 매우 위태롭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온정적으로 보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반올림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자식이 삼성 노동자가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내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피해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쓰는 삼성 제품, 이것을 만든 노동자가 죽었는데 나 몰라 하면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삼성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삼성의 이런 반올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했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기업이라면 기업은 이런 식이구나. 소비자에게도 이런 위험이 올 수도 있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위험이 왔을 때 취하는 태도 역시 노동자를 나몰라라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느껴서 많은 이들이 이제서야 반올림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문제가 멀리 있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엄마 부대가 와서 저희 농성장에 대해서 난동을 부린 그것은 정말 너무나 참담한 정말 일이고요. 그 엄마 부대들이 쓰시는 제품들, 그분들이 받는 서비스, 삼성 서비스 직원들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정말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것들을 정말 보지 못하고 자신과 정말 어떻게 상관없는 재벌들의 승계고 이재용은 정말 뭐 경영 능력조차 검증받지 못한 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신의 국민연금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용을 옹호하고 나선 것, 그런 것은 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다면 엄마 부대가 계속 일어난다면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돼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새겨 듣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그래도 삼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반올림 투쟁에도 우리가 눈과 귀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권영은 집행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7시 때 조간 신문을 들려드립니다. 따로 떼어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아침에 배달된 조간 신문과 당일 방송 뉴스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간추려드립니다. 아침마다 관록의 조간신문 해설가 김용민을 만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모르면 가진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할수록 경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험난할수록 올바른 경제 정보로 나침반을 삼아야 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까지 사상 최대 혜택을 드리는 새해 특별 이벤트를 활용하셔서 경제 공부도 하시고 건전한 투자 의지해도 얻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070-7584-2050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그의 역작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아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들어야 제격이라는 것을요. 서울, 인천, 경기 FM 95.1MHz TBS 라디오로 매일 아침 7시 놓치지 마세요. 아침 7시 95.1 라디오로 들으시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과도한 데이터 걱정 염려되시죠? 또 장시간 청취 때 발생할 전자파 피해, 그렇다면 더더욱 아침 7시 95.1로 들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화국 논평. 할복을 좋아하는 사무라이 임명진이 가케무샤를 자처한 진정한 쇼군 박근혜 동지께서는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불통 행보를 보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박근혜 동지는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시었다. 대한민국 최고 수첩 전문가인 박근혜 동지가 보기에 안종범의 수첩은 허접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불통 행보를 보이며 수첩공주 박동지의 요청을 묵살한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안종범의 수첩에는 박근혜 동지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혀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순실 동지의 태블릿 PC에서도 드러났듯 요즘 국정 운영에서는 태블릿 PC 사용이 대세다. 또한 박동지 역시 지난 2012년 대선 토론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시지 않았던가. 헌법재판소가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으로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가 낡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틀 연속 위안부 합의 관련 질문을 했다가 반기문에게 나쁜 놈 소리를 들은 기자들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라이벌인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자극받아 박근혜 동지의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 안재승 논설위원회, 이재용에겐 다행, 삼성에겐 불행. 네,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33억의 뇌물 공여, 97억의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3대에 걸친 삼성 총수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과연 다행일까? 한겨울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할 상황을 피하게 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다행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재용이 곧 삼성이 아닐진데 삼성에게도 다행일 수 있을까? 구속영장 기각이 삼성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박근혜도 최순실도 허수아비, 삼성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진정한 법꾸라지 삼성,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 등 비판과 함께 박영수 특검 힘내라, 촛불시민 모여라, 국민은 끝까지 간다 등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용 구속, 삼성 경영 위기, 한국 경제 위기라는 흘러간 노래가 적어도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은 이제 국민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꿈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이병철 창업주나 이건희 회장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제대로 받고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면 삼성이 또다시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최소한 이건희 회장이 10년 전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실행했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이렇게까지 휘말렸을까? 아마도 삼성은 조만간 또다시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듯하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